살짝살짝 2차 부등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지? 그 입이 벌어진 부등호가 벌어진 모양에 따라서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그 다음에 뭐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fx. 자, fx가 뭐죠? fx가 y입니다. 됐나? 자, y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수면 어떻게 돼? 크고 밑으로 내려가면 작다. 이런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식을 몇 개 적어볼게요. 자, fx는 a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a가 양수라고 해보자. 일단은 그래프. 얘는 지금 2차 함수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얼마 제로. 자, 위에 거는 2차 함수고 얘는 이름이 뭐죠? 얘는 2차 방정식이죠. 맞나요? 2차 방정식.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얘가 양수라고 하자. 그럼 얘는 이름이 뭐냐면은 2차 부등식입니다. 됐나? 자, 부등식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작다잖아요. 크다 작다. 뭐보다 크다 작다에서 중요한 거는 그 경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경계는 뭐야? 크다 작다의 경계는 같다죠, 같다.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푸는 원리하고 부등식을 푸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얘기. 됐나? 자, 그러면은 부차. 얘를 갖다가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F. 먼저 그래프의 모양. 자, 그래프의 모양은 판별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자, 판별식 D가 양수면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겠지. 얘가 Y는 얼마? F의 얼마? X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베타.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얼마? 0이면은 중건을 가지겠죠. 요렇게 여기가 얼마? 알파. 됐나?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얼마다? 음수라면은 얘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됐나요? 요거 얘기했고. 자, 지금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요거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형태를 가만히 한번 보자. 줄을 한 개 쫙 이렇게 꺼보고. 얘도 꺼보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F의 얼마, X는 얼마, 0. 얘는 뭐죠?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 됐나?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은 X는 알파와 베타가 있다는 거 보이나? X 절편이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됐나?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얼마 알파 해가지고 얘는 뭐가 돼? 중근. 얘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함수 이제 많이 했고요. 얘는 뭐를 가지냐면은 얘는 서로 다른 뭐를 가진다? 실근은 없고 두 흑은을 가지겠죠. 됐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 하기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먼저 한번 해보자. 식으로도 봐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를 하면은 최고창 부호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A는 양수일 때. 자,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를 하면은 A 얼마? F의 얼마? X는 A 얼마? X 빼기 알파의 얼마? X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fx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a의 중근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안 적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해보자. f의 얼마? x가 0보다 작다. 자, 얘가 y가 0보다 작은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맞나? 여기잖아요.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의 범위가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얼마? x가 어디까지? 베타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없나요? 0보다 작은 게 없지. 0 되는 것만 있지. 맞나?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게 없다 이거죠. 얘도 0보다 작은 게 없다 이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f의 얼마 x가 양수가 되는 거를 보자. fx가 양수가 되는 거는요. 얘는 색깔을 요걸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요쪽이 양수잖아. 요쪽이 양수잖아. 맞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 x가 뭐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뭐보다 크다?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 우리가 다 학습을 한 겁니다. 자, 얘도 0보다 큰 게 어떻게 돼? 여기하고 요쪽이죠. 알파는 빠지겠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냐면은 x가 뭐다?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뭐다? 알파보다 크거나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0보다 크네요. 맞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x는 뭐가 돼? x는 모든
실수. 자, 부등식의 범위는 실수까지 항상합니다. 알겠죠? 크다, 작다. 허수는 크다, 작다가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구하지 않고요.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지만은 부등식은 뭐다? 실수 범위에서 구합니다. 자, 요게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 완전히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만약에 x 빼기 3의 얼마, x 빼기 얼마, 5.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지금 입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작은 것하고 큰 것 사이. 몇 번 해왔으니까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지? 그러면은 3에서 x까지 5까지.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얼마, 2에다가 얼마, x 빼기 7. 얘가 뭐다?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입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7보다 크다. 자, 2차 방정식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역시 지금 똑같다는 말은요. 지금 설명할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지? 요 위에 이제 요 그래프를 보는 것들이 사실은 다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기본적인 연산, 계산이거든요. 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빨리 해가지고 숙달되는 것밖에 없고, 지금까지 제대로 복습을 해왔다면 벌써 이거는 다 익혀진 상태라고 봅니다. 됐나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예제 2번 156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1번 한쪽으로 몰지 뭐. 3x의 제곱 빼기 얼마, 2x 빼기 1이 뭐다?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 됐나요? 3, 1, 1,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3x 더하기 얼마, 1에다가 얼마, x 빼기 1이 얼마, 0보다 작다. 자, 부동호 모양이 이렇게 됐네요. 뭐하고 뭐 사이?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x까지 플러스 1까지. 얘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창 부호가 음수잖아. 음수는 무조건 뭐로 바꿔준다? 양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빼기 얼마, 2x 빼기 3.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지? 자, 인수분해 3,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x 빼기 3에다가 얼마? x 더하기 1이 뭐다? 0보다 큰 것 같다. 자, 얘는 부등호가 어떻게 생겨요? 이쪽으로 벌어졌네? 어떻게 된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그럼 얘가 작잖아. x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뭐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됩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으랬는데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2가 얼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 얘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의 공식. 자, 그러면 x는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얼마? 이거 제곱 빼기 a시 얼마?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방정식의 해 크다 작다에서 같다의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부등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부등호 모양이 이쪽으로 생겼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작은 것하고 큰 것 사이. 그럼 작은 해가 얼마가 돼? 1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큰 해가 얼마가 돼?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방정식을 하면은 부등식은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다? 일단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네. 뭐? 근의 공식. 그러면은 x 경계 0이 되는 경계는 얼마가 돼? 여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얼마? 2는 4 빼기라니까 얼마? 3 될 거고. 자, 얘는 입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루트 3보다 크다. 얘가 뭐가 되겠다? 답이 되겠습니다. 별 것 없고요.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2차 부등식의 뭐다? 특수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자, 얘 가만히 한번 보자. 얘를 보자마자 번개와 같이 얘는 x 빼기 3의 얼마, 제곱이 얼마, 0보다 크다. 됐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뭐다? 그래프로 바로 머릿속에, 실제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립니다. 자, 여기에 접하겠지. 여기가 3이잖아. 근데 0보다 크라 했으니까 3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적냐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x가 뭐다?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도 맞긴 하겠지만은 이런 표현들은 항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러면 얼마가 돼? 얘는 2x 더하기 얼마? 1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0이 되는 것까지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조건 성립하잖아. 뭐를 넣더라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지? 그럼 여기에 해는 뭐가 되겠어?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실수. 모든 수가 아닙니다. 모든 실수입니다. 부등식은 범위가 자동으로 뭐로 들어간다? 실수로 들어간다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자, 얘도 한번 보자.
얘는 얼마가 돼? x 빼기 파의 얼마 제곱이 0보다 작다 됐나? x 빼기 파의 제곱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자꾸 시각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얘가 얼마 파잖아. 0보다 작은 게 있나요? x축 밑에가 0보다 작잖아.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는 해가 어떻다? 해가 없다. 됐나요? 계속 똑같은 거의 반복이네. 자, 이거 얼마가 돼? 2분의 얼마, 3의 얼마 제곱.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x 더하기 얼마, 2분의 얼마, 3의 제곱이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됐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되잖아. 그럼 얘는 요거일 때는 0이 되니까 된다 이거죠. 그지? 그럼 얘도 부등식인데 형태는 이렇게 나오겠네.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고. 시각화가 돼야 돼. 맨날 수식으로만 자꾸 놀면 안 된다고요. 자, 얘는 딱 보는 순간에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분계와 같이 판별식 D, 짝수 4분의 D, 절반의 제곱 빼기 얼마 AC 10 하니까 얘는 음수잖아. 그치? 이렇게 들어가셔가 보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x 더하기 3의 얼마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든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요렇게 생겼어. 자, 0보다 크다 전부 다 네요. 그치? 그래프 얘는 뭐가 돼? 얘는 모든 실수. 얘가 해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색깔 바꿔볼까? 얘도 보는 순간에 x의 제곱 더하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8x 더하기 16 더하기 2가 되잖아. 얘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아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됐나요? 자, 얘는 보는 순간 반가워야 돼. 우리 지수가 3개함수인데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 흑은 가지는 거잖아. 지수가 3개함수인데 부호가 그대로 나온다. 오메가 문제, 소위 말해서. 됐나? 어쨌든 판별식 D가 음수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X축과 맞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맞나? 그런데 0보다 큰 것 같다.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지금 얘도 뭐가 되겠어? 얘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필요하면 그냥 바로 순간순간 체크 하면서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를 가지고 들어갈 건지. 인수분해 딱 되는지 보고, 안 되면 바로 체크해가지고, 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건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건의 공식 가지고, 건을 구해가지고, 아까 우리 했잖아. 건의 공식, 건을 구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됐나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고민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 요 연립 2차 부등식들은 문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수직선만 그려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그리자. 자, 그럼 요 위에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얘를 갖다가 1번. 그러면은 1번 어떻게 돼? x로 묶어내면은 x 빼기 4. 항상 뭐가 기본이다? 인수분해가 기본입니다.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네. 그 말은요, x가 뭐가 돼?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바로 가야 된다. x가 0보다 작거나 x가 얼마? 4보다 크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갖다가 뭐라고 하자?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번을 풀어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x 빼기 2에다가 얼마?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해는 얼마? 작은 것하고 큰 것 사이 마이너스 1에서 얼마? x가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 뭐를 그리자라고 했죠? 수직선을 그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리고요. 자, 파란 것부터 먼저 적을까? 자, 1번.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얼마? 4. 이렇게 잡아가 그려주면 돼요. 됐나? 그 다음에 둘 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여기는 마키가 있죠. 됐나?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긴 거 보이죠? 그지? 같이 겹쳐지는 데는. 그러면은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에서 x가 어디까지? 0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그리자 이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 요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뭐죠? 방정식은 같다지 같다. 됐나? 얘는 뭐야? 크다 작다. 요거고. 그래서 요 같다가 뭐가 되냐면은 이 크다 작다의 뭐가 돼? 경계가 되죠. 경계.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찾아가지고 방정식을 풀 줄 아니까 부등식도 풀 줄 아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우리는
방정식에서 사용했던 이론들을 전부 다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크해야 될 건 이거 딱 하나예요. 등식과 부등식의 성질에서 차이점은 딱 하나 있잖아요. 뭐죠? 얘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뭐가 된다? 부등호 반대가 된다. 등식은 같은 거고. 그지? 나누면 뭐가 된다? 부등호 반대가 된다. 체크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됐나? 자,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보자. 그럼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방정식과 관련된 이론들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 녀석의 해가 요거 또는 요게 된다라고 해서, 자, 지금 봐봐요. 얘가 지금 입모양이 이렇게 생겨져 있죠. 여기가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다라고. 그 말은 얘에서 우리는 바로 뭐야? 3x의 제곱 빼기 얼마 ax 더하기 b가 얼마 제로. 일단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체크만 한 거라고. 그지? 맞잖아. 이거는 해의 형태가 뭐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뭐다? 베타보다 크다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그게 한 개가 1이고 한 개가 베타란 말이에요. 그럼 요 녀석의 해가 뭐가 돼? 요 녀석의 해가 1과 2가 된대요. a, b를 구해라 했어. 뭐를 할까요? 당연히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거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럼 두근의 합 1 더하기 얼마 2는 얼마가 돼? 요거분의 요거의 부반대 얼마? 3분의 얼마 a.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9.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얼마가 돼? 두근의 곱은요 1 곱하기 2는요 얼마가 돼?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얼마? 3분의 얼마 b. 그러면 b는 얼마가 돼? 6 됐나? a, b 다 구해쳤습니다. 됐죠? 방정식에 썼던 이론들을 그냥 그대로 다 써먹어 버립니다. 자, 갑시다. 169번 예제 8번을 보자.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지금 봐봐. 특히 이렇게 이차함계수가 문자다. 우리는 어디에 주의를 해야 돼? 부등호 방향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자, A가 요건데요. 지금 부등호가 입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결과는 뭐가 나왔어?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나왔죠. 그 말은요. A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입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러면 A가 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뭐다? A가 뭐가 돼? 음수가 된다는 말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근데 사실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거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몰라도 답은 맞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문제 오류로 내지는 않잖아요. 그치? 문제를 오류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왜냐면은 지금 봐봐. A가 음수고 우리가 문제를 바꿔보면 이런 문제로 바뀌었다고요. 자, AX의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5X 더하기 얼마 B는 제로. 경계라고, 경계. 이 경계가 3분의 1과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3분의 1과 얼마 2분의 1. 얘가 이 방정식의 해가 돼. 그럼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요 5를 아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뭐다? 요 부분의 요거의 부반대. 마이너스 A분의 얼마 5. 얘가 3분의 1 더하기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얼마 5는요. 얘는 6분의 얼마 계산하니까 5가 되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A가 음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뭐다? 원래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걸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문제 잘못될 수도 있다. 저 답이 진짜 저거예요. 여기 아니면 뭐 맞죠? A가 마이너스 6이잖아. 마이너스 6이 돼 왼쪽 오른쪽이 같잖아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만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두 개 나오게 해가지고 한 개를 고르게 한단 말이에요. 2차식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다? 부등호 방향, 이차함계수가 문자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A가 양수라면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근데 얘는 뭐야?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 그 말은요, A가 뭐란 말이야? A가 음수란 말을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고. 됐나? 일단 이거 구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구하면 되겠네. 자, 두근의 곱하면 되겠네. 자, 두근의 곱은 얼마가 돼? A분의 B. A를 구해놨잖아요. 그지? A분의 B.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얼마 B. 얘가 두 개를 곱하니까 얼마가 돼? 6분의 얼마 1이 되죠. 그러면은 B는 얼마가 돼? B는 마이너스 1.
A, B가 다 구해졌습니다. 됐나요?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방정식 이론들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얘기를 잘했고요. 풀어도 되기는 됩니다. 안 풉니다, 그렇게. 수학적으로 잘못됐단 말이 아니야. 자, 지금 봐봐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x 빼기 3분의 1에 x 빼기 2분의 1 됐나?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최고점계수가 얼마니? a잖아. 그지? 그러면은 양변에 a를 곱하니까 a의 얼마? x 빼기 3분의 1의 얼마? x 빼기 2분의 1이 0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식을 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에서 a는 뭐다? 음수 6을 적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다고 누가 그래 근각기술 관계를 쓰지.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좋아. 그 다음에 전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중3들이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저 식이 는 0인데? 자, 다시. 자, 봐봐. x가 뭔지 모르는 것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얘가 부등식이잖아. 우리 1차 부등식하고 똑같아. 중요한 게 뭐야? 여기는 요 물음표를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다시. 뭐보다 크다라고 했죠. 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보다 크다의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 이 뭐가 뭐냐니까 경계거든. 경계. 자, 크다 작다의 경계는 뭐예요? 같아요. 같다를 기준으로 요 경계는 같다. 같다라는 말은요 등식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야? 방정식이지. 그래서 우리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부등식을 배웠죠. 그거 똑같은 거라고요. 그지? 그러면은 얘를 왜 방정식으로 바꿔? 여기 틀린 게 아니야. 맞아. 왜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꿨느냐? 왜? 편하니까. 간단해. 편하니까. 그 정도 응용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줬잖아.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자, 여기 새로 적어 볼게요. 자, f의 얼마, x는, fx 아니면 y를 할게요. 자, y는 얼마,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자, a가 양수라고 칠게요, 일단은. 알겠죠? a가 양수라면 얘는 몇 차 함수야? 얘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됐나?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는 얼마, 제로. 얘는 식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죠. 여기까지는 됐지, 당연히. 맞나?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여기에서 요거 바뀐 걸 보자. 얘는 y 대신에 뭐를 대입을 했어요?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한 거죠.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 얘를 갖다가 x 절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x 절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은 뭐야 돼? 방정식의 뭐다? 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x 절편과 근은 대충 같은 말인데 문제는 뭐라 하면은 x 절편은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크다 작다가 보이기 때문에 x 절편은 뭐다? 곧 실근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얘기.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실근이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크다 작다잖아. 크다 작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거죠. 맞나? 얘가 뭐야? y는 얼마?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잖아. 그러면은 크다 작다 뭐보다 0보다 크다 작다의 경계는 어디야? 자, 일단 0보다 작은데 여기가 0보다 작잖아요. 맞나?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여기부터 요까지잖아. 그럼 얘가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일단 요 녀석의 해는 얼마가 돼? 알파에서 x가 어디까지? 베타까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 따라왔나요?
그지? 작은 데가 x가 요거일 때 작잖아. 그런데 봐봐, 얘가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여기에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돼. 얘가 경계라고요. 요 알파 베타가 뭐냐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는 제로. 요 녀석의 근이라고. 크다 작다의 경계가 같다라고요. 크다 작다의 경계가 같다라고. 그러면은 방정식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지. 방정식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조금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이창계수가 문자인데 0보다 뭐다 큰 거의 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러면은 0보다 큰 게 원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잖아. 그 기준은 전부 요 a가 양수일 때야. 그러면 여기에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5x 더하기 얼마, b. 자, 여기에서는 a가 음수가 되어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가지고 0보다 큰 게 뭐가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란 말이야? 여기가 3분의 1이고 요걸 보고 이제 적는 거지.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 말은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5x 더하기 얼마, b는 제로. 이 녀석의 두 실근이 뭐가 된다? 두 실근이 3분의 1과 2분의 1로 문제가 바뀌었고, 조건은 부등식이니까 하나를 굳이 넣어준다면은 여기에서는 a가 뭐다? 음수가 되는 거지. 만약에 a가 양수가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a가 양수가 나오면은 0보다 큰 게 요렇게 나오잖아. 요렇게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거의 대부분 잘못된 문제는 인쇄 오류나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꾸다가 약간 오타가 나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전개하고 그럴 필요 없이 뭐를 가지고 하자. 근과 괴수의 관계가 얼마나 편한지는 느껴봤잖아요. 맞나?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 요거분의 요거의 부분 돼. 마이너스 얼마? a분의 얼마? 5. 얘가 얼마? 3분의 1 더하기 얼마? 2분의 1 해가지고 a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b. 그럼 얘는 얼마? 3분의 1 곱하기 얼마? 2분의 1. 아까 a 넣으면 b도 구해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이거죠. 됐나요?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귀찮잖아. 이게 전개하고 하는 거 자체가. 됐죠? 유형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중복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프요, 그래프.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 그려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얘기입니다. 진짜 죽어도 안 그립니다. 미쳐버립니다. 다시. 자연계를 갈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그립니다. 남학생들은 그래도 좀 그리는 편입니다. 이 학생들은 진짜 죽어도 안 그려. 특히 문과 가는 이 학생들. 수학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과를 왜 가느냐? 문과를 왜 갈까? 문과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갑니다. 나의 진로 희망이 인문계열이라서 인문계를 가는 게 아니고. 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과목 중에서 제일 싫은 거 한 과목만 고르세요. 장님부터. 수학. 저도요. 너도 수학. 역사요. 역사. 저요. 저 영어요. 영어. 국어. 국어. 그래도 좀 적은 편이야. 수학이 제일 싫은 사람이 2명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자연계열로 갈래? 인문계로 갈래? 자연계열 인문계가 뭐냐면은, 자연계열은, 좀 소개를 합시다. 이제, 이제 어떤 것도 아니니까, 진로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 인문계, 모르더라고. 내지는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야 되는데. 문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연계. 그러면 지금 이제 문이과 통합형이라고 뭐 기사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택 과목 이런 거에서. 됐나? 자, 그럼 여기는 뭐를 하냐면은, 다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수능 치는 과목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여기는, 자연계는 수학을 매우 많이 한다. 매우 많이 하고. 매우 많이.
자, 인문계는요, 수학을 착각하는데 매우 많이 합니다. 차이점을 봐야 돼. 똑같잖아요. 아니야. 매우 많이. 여기는 매우 많이. 요 차이야. 인문계에서 뭐를 제일 공부를 많이 할까? 수어. 수학이라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일단 첫 번째 얘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나머지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차이가 또 뭐냐면은, 여기는 사회 탐구를 합니다. 고릅니다. 한국 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생활과 윤리, 뭐 사회문화 이런 거 고릅니다. 여기는 뭐를 하냐면은 과학 거기서 두 개를 고릅니다. 수능 칠 때는 과학 탐구를 합니다. 고릅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자, 저 과탐 하나랑 사탐 하나씩 고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고릅니다. 그냥 그리 보면 돼. 간단해. 아니 고르는데. 그렇게 특이하게 좀 얘기를 하지 마. 그냥 못 골라. 단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자연계애들은 어려운 걸로 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인문계애들은 뭐를 배우냐면은 고1 때 고등수학 상하를, 수학 상하를 배우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학 상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뭐 3학년 때는 뭐 수학 연습이라든지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배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수학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필수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합니다. 자, 자연계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는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어떻게 배우냐면은 수학 상하는 다 고1 때 합니다. 상하. 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가. 학교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으로 안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끝. 됐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인문계 학생들은 반이 나눠집니다. 문이과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탐구라고 하지요. 사회과목. 사회과목을 조금 많이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8개에서 얼마? 10시수 정도. 6개에서 10시수라고 하죠. 6시수 내지는 학점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10시수 정도. 한 학기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6시간 내지는 10시간이 들어가고. 자연계 학생들은요, 뭐다? 과학을 갖다가 일주일에 뭐다? 6개에서 10개 정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윤리가 공부할 게 많겠어? 물리가 공부할 게 많겠어? 자, 먼저 압도적으로 사탐의 학습량보다 과탐의 학습량이 큽니다. 압도적으로 수학의 학습량이 인문계 학습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문계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과목을 제일 학생들이 공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느냐? 수학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은요, 인문계의 몇 배의 시간 투자를 하면서도 다른 과목들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문계는요, 그냥 비하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좀 이제 인문계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고요, 자연계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그냥 여러 가지로 뜻이 있는 애들이 옵니다. 끝. 간단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도 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막 하면,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 외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학을 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학생들은 자연계를 가지 말아라고 조언을 하더라고. 나는 거기에 매우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인문계, 자연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뭐라 해야 되지? 멍청한 짓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면은 크고요. 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서 부딪히면은. 내가 여러분들 학교도 조금 빡빡한 학교를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찾고 하는 게 좀 더 큰 인생이 될 거고요.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진로의 폭이 자연계를 가야 됩니다. 특히 남학생들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취업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대에서. 알겠죠? 선생님, 우리 아빠가 저 창공단의 공장 사장인데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 그런 집 애들도 내가 많이 봤는데, 이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저 창원 지역의 공단 사장님이 자기 자식을 어디로 보내게? 경영학과를 안 보내고요. 기계공학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식을 먼저 쌓게 하고 경영학 공부는 나중에 대학원이나 또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 재력도 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기술이 없으면 무시당한 회사를 컨트롤 못 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연계를 갑시다.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죽어도 안 되는데요. 할 수 없지 뭐 그거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봐라고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거를 고등학교 선택해야 돼요. 고2 때 선택을 합니다. 그럼 고1 여름방학 때 벌써 1차 지망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인문계는 무조건 학통이에요. 응? 인문계가 수능 치고 무조건 학통이에요. 무조건 학통하고요. 간혹 가다가 얘기를 좀 할까? 작년 11월경인가? 11월경이지. 그러니까 2학년 이제 과목을 선택을 한다고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걔가 자기 애가 외고를 다닌다더라고. 이제 인타가 우리 아들내미가 확통은 자기 과목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을 한다라고 막 그랬었던데 우리 친구 말로는 내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야?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때 또 이제 우리 전화 왔을 때 옆에 자연계 담당자 한 명 있었어.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걔 하는 말이 의의가 없다던 듯이 코웃음을 팍 지르는데 학습량이 다릅니다. 인문계 애들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다 확통을 합니다. 99.99%. 그럼 여기에 0.01%가 빠졌죠. 자, 서울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다. 확통 대신에 미적분을 선택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선택을 하는 애들은 확통을 할까, 미적분을 할까? 아니요, 확통합니다. 못합니다, 미적분을.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간혹 가다가 인문계로 간 천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확통을 합니다. 신문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수학이 문과, 이과를 안 나누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거든요.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같이 등급을 매기는데, 확률과 통계 선택한 사람이 1등급이 받는, 그러니까 1등급 애들 중에서. 1등급 애들이 그러면은 선택 과목이 3개가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얘가 자연계학 문제를 배우는 과목이고요. 얘는 인문계 자연계가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교들은 얘를 강제해 놨습니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은 아예 원서를 쓸 자격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1등급 비율이 골고루 30% 정도 나와야 되겠지. 맞나? 자, 여기에 1등급 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여기 있는 애들이 95% 정도인가? 90% 정도? 95% 정도 나오고 여기가 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시험 문제는 이게 더 쉽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그냥 수학을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기,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는 공부도 못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이거는 자르자. 학교 이름이 나오니까. 자,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 다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기 위한 실수 m 값의 범위를 구해라 했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요.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얘를 y라고 하자. 그럼 얘는 몇 참수야? 2참수. 최고창이 양수니 음수니? 요렇게 생겼지. 얘가 뭐보다 커야 돼? 얘가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얘는 y는 얼마? x의 제곱 빼기 얼마? m 플러스 2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2M이래. 얘가 이거보다 위에 F에 항상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항상 크지 않잖아. 항상 위에 F에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교점이 F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결국 요 말은 식으로 적으면은 X의 제곱 빼기 얼마, M 플러스 얼마, 2, 요거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2M이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럼 얘는 X의 제곱 빼기 얼마, M 플러스 얼마, 2, 요거의 얼마, X 더하기 얼마, 2M 더하기 1.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판별식마다 D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 풀이는 생략.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다음 편에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AX의 제곱 더하기 얼마, BX 더하기 얼마, C. 2차 부등 C. 얘가 항상 0보다 크려고 해. 그러려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래가 생각하면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붕 떠야 되겠죠. 그 말은요, A가 뭐가 돼야 되고, A가 일단 양수가 되어야 되고요. 이차계수가.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된다.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2차 부등식이잖아요. 얘가 뭐다? 2차가 아니면 또 생각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갑시다. 시간이 많이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